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전부 다 한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날들이 가끔 있죠. 이런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에 하는 수업들은 사실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업이에요. 이 회화를 완전 배제한 채 한글로만 진행을 해서 그 이득이 회화로만 진행하는 것을 훨씬 상회해야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 수업은 확실히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여러모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할게요. 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겪었던 문제이고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약간씩 해소되고 있는 문제일 텐데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두면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모두 해소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거를 힘들게 지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한번 요약 영상 쭉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수업 영상도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를 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께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젠가 학생이 나 왜 집중 못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그걸 미리 겪어보고 완전히 해소시킨 저라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런 학생이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당시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이정표 같은 거를 이 수업에 남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모든 수업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 수업이 약간 그런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물어봤어요. 6시 39분 정도에 물어봤는데 학생 혹시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거나 내지는 뭐 친구들과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다가 자기가 뭐 이해를 못하거나 내지는 난 분명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맥락 파악이 안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중요한 거라다가 딴 걸 보는 걸 걸려서 혼난 적이 있다. 어떤 선생님에게. 그리고 다른 생각이 나거나 해서 당면한 상황에 집중 못해서 맥락을 놓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줄었대요.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게 점점 좋아질 거라는 보장 또한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은 완화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설명 굉장히 길어지는데 짧게 하자면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선택적으로 집중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가스불 껐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지는 아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은 눈을 통해서 내 뇌 속에서 내가 의자를 두고 앉아서 눈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창이 TV거든요. 근데 그 TV에서 제가 봐야 보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제가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아요. 자신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중해서 듣는 척을 하는 내 자신을 한 명 배치해 두고 딴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채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채널을 자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그 일이 제이스 학생에게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러면은 이 학생은 정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중하는 능력과 안 들어서 집중 못해서 못 들은 능력의 차이가 있냐? 아니면 그냥 이해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냐? 이걸 비교를 했어요. 오늘 수업에서. 수업 초반부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학생은 자기 삶에 대한 얘기라는 게 분명히 와 닿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굉장히 긴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냈거든요. 그 전에 했던 짧은 얘기들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후에 했던 긴 얘기는 다 기억해요. 무슨 얘기인지. 반대로 설명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다?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인간이라는 내가 가진 두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몰입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냐면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 100%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똑같이 제가 반복을 해내고 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의식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를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사람이 하는 말에 100% 집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런 게 있죠. 똑같은 걸 시켜봤어요. You use your smartphone too much 라고 했을 때 해석을 당신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여기에. 사용하다가 있는 건데 학생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use를 잘 모르는데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 거죠. 이유는 뭐냐? 이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걸 찾아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만들어 줄 거는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 누르면은 이렇게 요거 아닌데. 여기서 할 필요 없고 저기서 해야겠다.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학생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들스쿨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아니라 여기 번역이 있을 거예요. 한 단어만 되나? 한 단어만 되나 보다. 오히려 낫네요. 미들을 갖다가 번역이 있을 겁니다. 번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나와요. middle,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한국어로 번역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귀찮은 허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학생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걸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학생은 지금 현재 어떠한 문장에 있는 동사에 대한 이해, 주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보면은 이 사진들을 전부 봤을 때 얘는 다 개야 라고 판단이 되고 얘를 봤을 때 이건 다 고양이야 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를 구성짓는 얼굴의 한 가지 한 가지 요소로 봤을 때는 얘네가 고양이고 개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로 표현해내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로 써냈을 때 어떤 게 고양이고 어떤 게 개인지를 구분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많이 봐서 패턴인지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자기가 쓰는 문장들, 해석하는 문장들이 어떤 게 동사야, 주어야 이런 것들이 패턴인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그거를 좀 강제적으로 개방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보는 문장들을 분석적으로 보게끔 만들고 분석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되는 시점에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프리패스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 해 나갈 건데 일단 학생에게 요청한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문장 해석할 때 그 문장의 동사가 뭔지 생각해 본다. 이거 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모른다는 바로바로 찾아본다. 자기가 모르는데 그냥 이쯤 되겠지라는 안일함. 제 기준에서는 안일함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만 최선의 그 뭐라고 할까 야드스틱 기준점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겠죠. 스탠다드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학생한테 학생은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에게 설명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포켓몬의 비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해본 게임 중에 포켓몬이 있을 텐데 게임의 맥락은 그렇죠. 내가 어떠한 포켓몬을 포획을 해서 그 포켓몬과 싸워서 이겨서 포획한 다음에 그 포켓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가진 모든 문제점들은 전부 다 이런 포켓몬과 같아요. 학생이 정복하기 전에는 학생을 방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딨지? 후딘이라는 포켓몬이 있더라고요. 후딘이라는 포켓몬이 있는데 이 포켓몬이 정신계 포켓몬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학생이 선택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후딘이라는 포켓몬이 학생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집중하라고 주위에서 너 집중 좀 해 이렇게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 자체로 이미 최선이에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학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뀔 거 없어요. 그 대신에 집중해서 제대로 들은 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크게 바뀔 필요 없이 조금만 시도해보면 큰 효율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봐주고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이제 어떠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생의 머릿속에 후딘이라는 포켓몬이 있고 이 후딘이라는 포켓몬이 어디에 숨어서 계속 채널을 바꾸고 있다. 근데 이 포켓몬을 포획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학생의 능력치를 낮춰왔던 이 포켓몬은 대신에 학생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학생이 이 능력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다. 그러니 학생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다 반갑게 받아들이고 포획하기만 한다면 더 높은 능력치를 쓸 수 있으니 지금까지 다른 학생들보다 뭔가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면 그거는 후딘이라는 포켓몬이 뒤에 있기 때문이고 이 후딘을 우리가 포획해서 그때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집중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비유를 할 수 있지만 이 능력치에 대한 얘기는 진짜입니다. 학생이 그래서 지금까지 정벌하지 못했던 능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 왜곡된다던가 내지는 조음을 잘 못한다던가 그러니까 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던가 알파벳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고 학생은 이거를 처음에 자신이 노력을 안 해도 되는 학생들에 비해서 노력을 해야 됐고 어떻게 분석적으로 봤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에서 나오는 능력치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능력치는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훨씬 더 학생을 도와주는 큰 그런 되게 성능이 좋은 포켓몬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이 아직 갖지 못한 능력치 하나하나에 대한 인지를 약간씩 바꿔주고 있어요. 요런 해석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meet이라는 해석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학생은 찾아보자라는 find라는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이 이거를 일단 인지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끝났고요. 그 다음 그 인지한 거를 잘 써서 더 어떻게 해석을 잘하게 할지는 요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 주고 그냥 던져주고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숙제하는 거 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영어에 대한 분기점이 아니라 삶에 대한 분기점일 텐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학생은 아마 습관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